쌤이 저를 되게 성실한 캐릭터로 알고 계시는데 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신윤균 선생님 파였던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반에서 신윤균 전도사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를 목표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 자, 이번 시간에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스카이 선배들과 함께 국어 영역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 국어 공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물론 나름대로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 자기가 느끼는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해볼까? 광원이부터 한번 얘기해봐.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국어 시험이 안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개인이 독해력을 기르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랑 중요성이 비슷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시간을 줄이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독해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이번 수능이 진짜 이례적인 불수능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답을 맞추는 게 결국에는 관건이잖아요. 수능에서는. 저는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읽는데도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정 안 되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수능도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알려주시거든요, 다. 선생님이 광원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번뜩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작년 수능 역대 수능 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일단 끝까지 풀면서 건질 수 있는 걸 건져간 애들. 선생님 파이널 때 얘기했던 거 요건 기억이 날 거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가자. 일단 문제들 중에서 내가 도저히 못 푸는 거 그거 시험장에서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가자. 파이널 때 그런 연습을 우리가 사실 많이 했었지. 작년 수능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를 들면 뭐 일치 문제 또는 표현 방식이라든가 서술 방식, 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서 묻는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어휘 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려갔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45문제가 다 어려웠던 게 아니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다 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요. 진짜 어려운 거 빼고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려갔을 때 2등급 점수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걸 찍었다고 치자. 우리가 국어 영역 찍을 때 5개가 있으면 난 3번 이렇게 찍냐? 이거는 선택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건 아니고 보통 2개 아니면 3개 중에 찍잖아. 그랬을 때 그래도 진짜 크나큰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몇 개는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84점이 컷이었기 때문에 그 컷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거야. 물론 내년 수능이 이렇게 막 불국어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문제를 풀다가 어렵다 싶으면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 분명히. 전략적인 시험도 중요해. 전략적으로 시험 보는 자세. 안 되겠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시험 보는 것도 사실은 융통성 있게 시험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자, 그다음 혜리는 국어 공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앞에 친구분이 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선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문학, 연계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국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문학이잖아요. 연계교재에서 대부분 나오고 이제 뭐 연계교재에 없는 작품 한두 개 정도 나오니까 이제 대부분은 연계교재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줄만 봐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주인공이 있었고 이런 줄거리였다 정도는 이렇게 팍팍팍 생각이 나게끔 미리 연계교재 공부를 착실히 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학 푸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면 이게 나머지 다른 독서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푸는데 확실히 시간적인 여유가 느껴지고 조금 조급함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외워간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여유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수능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선생님 제자들이 많이 물어봐.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저는 35번까지는 열심히 풀었어요. 거기까지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뒷부분에 시간이 쫓겨서 풀다 보니까 그 뒤에서 다 틀렸어요. 이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결국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정확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야. 스피드, 그 다음 정확성. 물론 독해력 같은 거는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고, 스피드도 엄연히 실력에 해당하는 건데 그쪽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내가 강한 영역에서 좀 빠르게 가지고, 내가 약한 영역을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 있게 가지고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절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공통적으로 화법, 장문, 문법, 문학 쪽에서 조금 시간을 줄여주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지. 그리고 독서 파트에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요즘에는 맞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막 다 똑같이 몇 분 안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 선생님 제자들이잖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 혹시 제자들한테 선생님 강의를 추천한다면 추천하겠지? 그러면 아니야? 이런 면에서 나는 선생님 강의를 추천하고 싶다. 이게 학습적인 측면도 좋고 뭐 다른 측면도 좋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혜리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우선 비문학 쪽이 많이 약해서 신영균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비문학 강의를 들어봤지만 비문학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라고만 알려주시고 뭔가 제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걸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느낌이 그동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영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끊어읽기, 끊어풀기 방식을 좀 체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비문학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학습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끔 올려주시는 TCC 같은 게 연애라던가 진로라던가 이렇게 친구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영상을 유용하게 많이 찍어주셔갖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멘탈적인 부분으로도 저를 많이 잡아주신 게 신영균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서영이는? 저는 그 국어 자체의 글을 읽는 요령을 워낙 모르니까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읽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쌤 수업 들으면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야 하는 부분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국어 수업을 한 번도 그 전엔 재밌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덕분에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좋은 얘기를 해줬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 뭐 현장 수업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듣고 커리를 거의 한 강의 딱 시작했으면 완강했지. 인강에서도 그지. 거의 보통 온라인 강의 완강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온라인 강의 요즘 패스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패스 하나씩 갖고 좋아 들을 거야 해놓고 1강 열심히 듣고 2강 열심히 듣고 3강 열심히 듣고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완강 끝까지 이제 쭉 밀고 나가면서 끝까지 들어봐야 아, 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가르쳤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은 내가 뭘 해줬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자세가 돼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강좌 중에서, 이건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이제 민망한 건데, 내 강의 중에서 베스트 강좌는 이거다. 신영균 선생님 강좌 중에서 베스트 강좌는 요거다. 요거 추천 그리고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이제 후배들이 선생님 강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의가 제일 좋았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쌤 강의 중에 EBS 분석의 신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저같이 문학을 잘 모르거나 안 접해봐서 그런 읽는 요령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포인트를 알 수 있고, 그래서 EBS 분석의 신을 가장 베스트 강좌. 서영 같은 경우에 내신 챙길 때도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EBS가 학교 내신 시험 범위기도 하잖아. 내신 챙길 때도 아마 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한테 했었던 것 같고. 광원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출분석 1회도 그 강의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색다른 기출분석. 두 글자로 줄여봐. 색이죠. 그래. 이름 바뀌었어요. 바꾸고. 그 색기
악기 강의를 추천을 하는데 재작년 12월 달부터 신용규 쌤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국어를 그냥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느낌 없이 그냥 아 이건 이거지 이러면서 풀었는데 성적도 물론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뭔가 인식이 바뀌었어요. 국어에 대한. 그러니까 국어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어요. 그 되게 후배분들 중에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예 감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시기에도. 그러면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뭔가 아 내가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강의였어요. 저는 신영균 선생님의 타임어택 강의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이번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이라고 여론에서 되게 많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지문의 길이도 엄청 길어지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읽고 흡수해서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풀기 위한 그런 실전적인 팁들이 많이 필요한데 타임어택 강의를 통해서 뭐 화작, 독서, 문법 영역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원론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고 또 화작에서도 화법은 어떻게 푸는지 또 작문은 어떻게 푸는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실전적인 팁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시간 관리하거나 조금 시간 단축하는 그런 팁 같은 거를 체화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같은 강의를 들어도 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현장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애들한테도 인강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결과는 천차만별이야. 그죠?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내 강의를 들으면은 니네 성적은 다 오른다. 그러면 나 재벌된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점수를 직접 올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럼 방법을 들었으면 저거 괜찮네?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사실 많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체화를 해가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됐던 습관들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 활용하는 게 선생님 맞다고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좀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거나 아, 전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제 공부 외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 일단은 그 제가 쌤한테 커피를 많이 좀 몇 번 사드렸는데 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형광 그 제자분들 이게 나쁜 놈입니다. 선생님은 커피를 못 마셔요. 그러니까 얘 커피를 갖다 주고 그랬는데 난 커피를 못 마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선생님 쓰러집니다. 카페인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근데 아, 되게- 나쁜 놈이에요. 아, 되게- 먹는 척을 한 아, 거지. 그래요? 내가 진짜로 근데 그 제자들이 맨날 들고- 주니까 먹는 척을 한 거지. 맨날 들고 못 마셔. 오시던데? 들고 있긴 했죠. 왜냐면 제자들이 주니까 들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다 마시진 못해요. 뽑아서 오시던. 아니 그게 제자들이 준 거야.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그냥 두었다가 나가서 이제 선생님 조교나 실장들이 아. 마시고 주로 이렇게 했었지.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잘 받으시길래 저는 하여튼 그런 거. 굉장히 네. 서영이는 뭐가 있을까? 쌤이 저를 되게 성실한 캐릭터로 알고 계시는데 약간 저는 처음 듣는 수업이니까 약간 처음 초반에 약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 평소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좀 항상 더 앞자리에 앉았잖아. 맨 아니, 앞자리. 그거는 편하니까 거기가 약간 그런 건데 쌤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혜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부분 뭐가 있을까? 사실 형광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이랑 되게 재밌는 일화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온라인 강의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항상 이 태블릿 모니터 안에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런 일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반에 그 같은 이투스의 다른 국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가 있었고 제가 이제 신윤규 선생님 파였던 거죠. 그래서 파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네, 제가 약간 반에서 신영균 전도사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그 친구한테 제가 신영균 선생님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강의를 들어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거의 진짜 전도사 같이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진짜 OT 강의를 듣고 와서는 나도 이 강의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명예의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계약하자. 우리 홍보 조교로 계약을 해야겠다. 홍보 조교로 계약해야겠어. 어? 사실 오늘 선생님을 처음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선생님 딱 보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크다. 선생님 되게 커요. 내가 한번 일어나? 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저 사람이 되게 몸도 말랐고 왜소해 보이니까 되게 요만큼만 나오니까 실제로 보면은 온라인 친구들은 깜짝 놀라더라고. 키가 되게 크다고. 너 20시간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들었잖아. 화면으로 보면 작아 보이냐 내가? 작아 보인다기보다 좀 그러니까 네, 좀 왜소해. 그래. 왜소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수영을 4년 했기 때문에 왜소해 보이지만 어마무시해요. 그죠? 수영을 4년 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뭐 어쨌든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크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후배들에게 자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수험 생활을 할 수험생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응원 한마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수험생활 하면서 느꼈던 건데 주변 친구들이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능력에 대한 뭐랄까 좀 비관이라든가 그런 게 컸었는데 사실 제가 수능 다시 풀어보면 그 점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남았고 그 말은 뒤집힐 수도 있고 오히려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본인 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고 멘탈 관리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죠. 자신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온라인 친구들이 만나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마지막에도 그랬고 뭐라고 쓰냐 너는 된다 딱 이렇게 씁니다. 항상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험생활하는 거 광원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된다 항상 자기 암시 긍정적으로 하면서 수험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서윤. 되게 그 수험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나름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조금만 노력해서 이렇게 원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일을 진짜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죠? 자 그다음 혜리. 저도 1학년 때부터 스카이를 꿈꾸기는 했었지만 제가 정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많이 확신이 없었거든요. 1학년 때 제가 내신이 좀 좋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 제 스스로 많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솔직히 좀 있었어요.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길을 내가 만들면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했더니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를 잃지 말고 일단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돼서 포기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나는 이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이제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제자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되게 수험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진짜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선생님도 좀 많이 바꾼 게 올해 선생님이 인강에서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올해 내 강의를 듣는 새끼들은 무조건 여기 이게 욕이 아닙니다. 내 새끼들이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거야. 내 새끼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욕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잘못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이제 지금 수험 생활을 하는 제자들한테 한마디만 해볼게요. 선생님도 올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올해 내 강의를 듣는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를 목표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 사실 내 강의를 듣는다고 모든 제자들이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전 과목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원래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의 학생까지는 아니었거든. 평가 모의고사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도 2등급도 있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 선생님이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힘들 수 있다. 좀 뭐 진짜 의대 가고 싶다는 재수, 삼수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겉으로는 이제 너 정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 친구 끝까지 밀어붙여서 노력한 결과 결국 전국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전과목 수석을 했어. 또 어떤 친구를 봤냐면은 국어가 8등급. 국어가 8등급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원숭이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한계를 틀렸어요. 한계를 틀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진짜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을 선생님도 진짜 하게 됐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 자기를 못 믿으면은 또 누가 본인을 믿어주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밀어붙이면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선배들처럼 목표 대학에 갈 수 있고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끝까지 열심히 잘 해봅시다. 파이팅 합시다.